그래서 자, 수업 페이지 좀 다시 안내해드리자면, 내가 수업에 처음 왔다. 처음에 딱 들어오면은 여기에다가 여기 한번 클릭하고 수업 페이지 주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엔터 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초반에는 code.org 이거 하나 열어놓고, 아니면 뭐 타이핑 정글 하나 열어놓고, REPL 이거 하나 열어가지고 create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수업 준비는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풀어 볼 건데, 첫 번째 문제 주소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문제 풀려는 문제 코드를 보기 위해서는 이거 쇼 코드 클릭하고, 클릭했을 때 여기에 파일스라는 게 나오면 이 밑에 main.py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나왔으면 여기 한번 이 줄 있는 범위 내에서 클릭 한번 하고,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만들어뒀던 거 와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런 버튼이 아까 code.org에서도 봤다시피 실행하는 거예요. 이 코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고, 컨트롤 엔터 눌러보면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실행한 결과는 콘솔이라는 곳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내가 어떤 코드를 짰는데 그 코드가 문법에 어긋났을 때도 이 콘솔에 잘못됐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콘솔을 잘 봐야 됩니다. 문법을 지키지 않은 채로 실행시키면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에러 메시지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에러 메시지에 들어있는 정보가 뭐냐면, 어느 파일에 몇 번째 줄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고, 에러 종류, 상세한 에러 내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콘솔에 나온 에러 메시지는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에러 메시지는 안 나온 상태인데 문법에 맞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시킨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알 수 있는 부분. 정보를 최대한 추출해 보는 겁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몇 번이든 실행해 보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뭐 얘는 뭔데 왜 안 나오고 왜 얘만 나왔는지, 비교를 해보세요. 얘는 왜 안 나왔는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문장 앞에다가, 맨 앞에다가 샵
얘는 뭐냐면 주석이에요, 주석. 간단하게 말하면 이 프로그램이 코드로 인식 안 하는 부분입니다. 이 상태로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게 주석의 역할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인지 확실하게 알겠죠? 그럼 이번에는 안녕하세요만 썼어요. 안녕하세요만. 프린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지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했을 때 에러 종류, 그리고 에러 종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 이런 파일에 이번 줄에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이렇게 쓴 한 줄이 이런 에러를 불러일으켰다 라는 겁니다. 읽어야 되죠. 자, 근데 이거 영어로 돼 있으니까 모르죠. 자, 그럴 땐 복사를 하는 겁니다. 복사하고 파이썬 붙여넣기 했을 때 왜 이런 에러가 나오고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다 나옵니다. 그랬을 때 문제의 원인 보면은 그냥 정의된 문법에 맞지 않는 코드가 사용되는 경우 발생한다고 나오죠. 그냥 한마디로 그냥 틀린 문법대로 써놓고 실행하니까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냥은 못 쓴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실행했을 때 나온 부분은 따옴표 사이에 있는 내용만 나온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따옴표 사이에 있는 내용만 나오는지 이제 확인해보고 싶으면 이 뒤에다가 뭔가를 하나 더 써보세요. 어때요? 내가 추가로 더 쓴 내용만큼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쌍따옴표 하나를 안 썼으면 깜빡하고 안 쓰면 이때도 이번 줄에 이 부분에서 신텍스 에러. 신텍스는 문법이에요. 문법 에러가 발생했다 나오고 상세 내용이 나옵니다. 어. 문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문장이 끝나지 않았대요. 그렇다는 건 이 문장이라는 걸 끝내려면 쌍따옴표로 감싸줘야 한다는 것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페이지 문제, 이 출력 문제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3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풀 때 문제 링크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꺽쇠 클릭 한번 하고 여기 나오는 파일 목록 main.py 클릭하고 뭐 드래그를 해도 되고 아니면 클릭 한번 하고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복사하고 붙여넣기.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안녕하세요가 이 콘솔에 10번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실행했을 때 안녕하세요가 한 번 나왔으니까 이 안에서 안녕하세요가 10번 있으면 10번이니까 이것도 어쨌든 10번이니까 10번만 들어있어도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방법 있죠? 모양은 달라도 10번이죠. 똑같이 둘 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입력했을 때 어디선가 따옴표 하나를 빼먹을 수도 있죠. 가까이 보지 않는 이상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실행해 봤을 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나오죠. 문법 에러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래서 6번 줄 가서 보면은 이제 따옴표가 하나 빠져 있으니까 채워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10개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 뒤에다가 번호를 써 보세요. 쌍따옴표 안에만 있으면 오류는 안 나니까.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알 수 있는 점 많으니까 그냥 3개만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봤을 때 이 코드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죠. 이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주석은 안 읽고요. 여러 번 실행해 보면 계속 1, 2, 3 이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진짜로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 순서가 바뀐 뒤에는 똑같이 위에서 아래대로 실행되죠.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다 풀었으면은 하나 연습장 새로 만들어 놓고 수업 페이지에서 여기 있죠? 만들고 두 번째 문제 열어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고 나서 문제 읽고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맞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조건이 있을 때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조건을 어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전 문제 밑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푸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뭐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변수라든가 아니면 뭐 함수 이름 같은 게 겹쳐가지고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충돌. 네, 연습장 하나 새로 만들었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이어서 풀어 가시면 돼요. 아, 그럼 두 번째 문제. 안녕하세요를 콘솔에 똑같이 10번 출력하는 건 첫 번째 문제랑 같은데 여기서 이 프린트라는 거는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먼저 실행을 해보고 딱 봤을 때 안녕이 10번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 때문에 안녕이 10번 나왔다는 건 알겠죠? 한 줄에 10개가 나왔고 곱하기 10이라고 썼어요. 이거는 곱셈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 명칭은 에스터 리스크. 에스터 리스크고 이 내용을 10번 반복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숫자를 3으로 바꿨을 때 이 내용을 3번 반복하겠다가 맞으면 여기에 안녕 3번 나오겠죠. 안녕 3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숫자나 값 같은 거를 좀 많이 바꿔가면서 실행해보세요. 모르는 거 나오면. 그럼 안녕 10번 나왔으니까 안녕하세요 이거를 10번 반복할 거면 이런 내용이 10번 있으면 되는 거죠. 한 줄에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 문자가 길어서 그렇지 한 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만약에 100번 출력하라고 하면 여기를 100으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이거랑 같은 거는 이거랑 같습니다. 자, 이거 주석 처리했으니까 프로그램이 읽어드리지 못해요. 그럼 실행했을 때 얘 실행한 그 결과가 얘만 실행했을 때 결과랑 똑같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로 했을 때 해결된 거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같은 거 풀었을 때 제가 부여한 시간보다 더 좀 다 풀고 났을 때 시간이 좀 널널하다. 그러면 code.org 이걸 하거나 코드업 아니면 프로그래머스 파이썬 문제집 풀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문제는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도 프린트 한 번만 사용하는 걸로 똑같아요. 그리고 처음 보는 것도 나죠. 이거. 그리고 얘의 기능은 줄바꿈이라는 거고. 그러면 일단 프린트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프린트. 그리고 나서 일단 안녕하세요 10번 출력해야 되니까 하나 출력하는 걸 써보는 거예요.
이 상태로 만약에 실행을 해 봤을 때 안 된다고 나왔으면은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6번 줄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자, 신텍스 에러요. 문법 문제인 거죠. 봤더니 내가 출력하려는 이 내용이 따옴표로 감싸져 있질 않죠. 감싸기만 하면 돼요. 그럼 문법에 오류는 없죠. 이때부터 조건과 힌트를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 나와 있는 역슬래시 n, 얘가 역슬래시 n입니다. 자, 이거 슬래시는 이거고 보통 이제 오른쪽 시프트 옆에 있죠? 왼쪽에 물음표 키랑 같이 있는 거 얘랑 달라요. 그리고 역슬래시 n 이건 언급 안 했죠. 근데 이걸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역슬래시를 입력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위치 학원 컴퓨터 키보드 기준으로 백스페이스 있죠? 지우는 거 그거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화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얘랑 이렇게 같이 있어요. 원화 표시 누르면 역슬래시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자, 역슬래시를 5개 원화 표시 5번 눌렀습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을 때 역슬래시로 나오죠. 또는 이제 이걸 화상 키보드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화상 키보드는 딜리트 키 옆에 나와 있네요. 엔터 키 바로 위에. 그 원화 표시 있죠? 그 원화 표시가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키보드. 이제 해외에 있는 이 키보드 있죠? 그 뭐라고 해야 돼? 매직 키보드라고 해서 iOS나 그 맥OS 그러니까 애플 회사 아시죠? 거기서 나온 제품이랑 호환되는 키보드인데 여기 보면 원화 표시가 없어요. 근데 역슬래시는 따로 존재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해외 기준에 맞춰진 컴퓨터 키보드 이런 것들은 원화 표시가 없습니다. 국내 키보드는 원화 표시를 누르면 역슬래시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거 하나를 빼먹었네. 여기 보면 역슬래시랑 같이 있는 거 있죠? 확대가 안 되는구나. 세로로 길게 있는 거. 요거는 쉬프트랑 역슬래시 같이 누르면 되는데 자, 이름은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스펠링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파이프 기호예요. 파이프 기호. 파이프 기호도 쓰니까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입력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역슬래시 n을 써가지고 줄바꿈 하라고 했는데 얘가 어떻게 줄바꿈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써보면 됩니다. 무작정. 자, 이렇게 한번 써보고 근데 이게 인터페이스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역슬래시 n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역슬래시 n이 어떻게 줄바꿈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실행했을 때 어때요? 첫 번째 줄 실행 결과는 이거고, 두 번째 줄의 실행 결과는 이렇습니다. 역슬래시 n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역슬래시 n 정식 명칭 escape sequence 계획 문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만나면, 이 문자를 만나면 그 다음에 바로 줄바꿈 돼요. 그래서 줄바꿈 된 뒤에 출력하려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 줄에 나온 거고, 여기서는 계획 문자가 없으니까 바로 붙어서 나온 거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줄바꿈 문자다. 자, 그러면 이거를 따옴표 밖에다 쓰는 거 될까요? 실행해보면 되죠.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면은 이거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괄호 밖에는 써도 될까요? 이것도 안 되죠. 안 쓰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계획 문자라고 했죠? 계획 문자. 어디까지나 문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녕하세요라는 거 출력할 때도 얘가 문자였잖아요. 문자는 출력하려면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야 하고, 그럼 얘도 계획 문자니까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야 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줄바꿈 하면서 안녕하세요 10번 출력하려면 10번 써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출력했는데 줄바꿈 문자 있으니까 바로 그 다음 줄에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자 출력한 거고, 또 왼쪽에서 계속 쭉 읽어 나가다가 계획 문자 만났으니까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줄에다 출력한 거고, 역슬래시 n에서 n이 new line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일단 풀었어요. 문제는 일단 풀었으니까 지우고 안녕하세요 이거를 이 문자 사이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들어있을 때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안녕 출력하다가 계획 문자 만났으니까 그 다음 줄에 다음 내용을 출력하고, 또 출력하다가 계획 문자 만났으니까 그 다음 줄에 다음 내용 출력하고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이렇게 풀었으면 되는 거고, 11번째는 출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없어도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랑 차이 있습니다.
계획 문자 하나 마지막에 있고 없고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걸 실행한다 해서 이 결과에 이게 뭐 차이는 없어요. 원래대로라면 요거 한 줄 있으니까 여기 밑에 공백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둘 다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REPL이라는 이 툴 특성상 발생한 문제고, 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음, 이 의미까지 알았어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해도 되고, 그러면 계획 문자 있는 것까지 10번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랑 똑같겠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10번을 똑같이 쓴다고 했을 때 이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것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 9번 나온 거 9번 나온 거는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문장을 더했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문장과 문장끼리 더하는 게 가능해요. 파이썬에서. 근데 더할 때 마지막에 더한 게 왜 밑에 나왔냐면 곱하기 9 할 때 마지막에 쓴 얘가 계획 문자까지 포함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뭐 어떻게 쓰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왔고 중요한 거는 이 프린트. 우리가 계속 프린트를 썼는데 이 프린트에 대해서는 역할을 얘기 안 했죠.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프린트 계속 쭉 썼는데 얘를 쓰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내용을 좀 미루어 추측해 보자면 프린트는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한 거죠.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걸 콘솔에 출력하는 겁니다. 출력해주는 키워드예요. 아웃풋. 출력해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라고 나왔는데 이 키워드는 뭐냐면 어떤 뜻이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정해둔 단어. 프로그래밍에서는 키워드가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프린트가 어떤 뜻이나 목적은 출력인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키워드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가 난이도 좌우됩니다. 또 이제 파이썬은 좀 쉬운 언어라고 인식이 되어 있죠. 그 이유가
키워드 개수, 키워드의 적은 개수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언어로는 C++ 있고요. C++의 키워드 개수가 이게 몇 개였더라? 개수가 아마 좀 되게 많았던 걸로 같은데, 일단 C++ 17 기준으로 84개네요. 84개. 그럼 얘는 84개인데 파이썬은 파이썬 키워드 몇 개인지는 안 나와 있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파이썬이 4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린트는 출력할 때 쓰는 키워드라는 거. 만약에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쓰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복습하는 시간 10분에 이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은 제가 바로 문제 밑에다가 열어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열어드리냐면, 세로 고침 해보시면 바로 밑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정답 코드 보는 방법도 이 문제 코드 보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링크 한번 클릭하고 쇼코드 버튼 꺽쇠 한번 클릭하고 main.py 선택하면 이 문제의 정답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이 평일 3시간이죠? 3시간씩 파이썬 1 과정 10일, 파이썬 2 과정 10일이니까 총 20일, 60시간이죠? 수업 시간만 60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따로 학원 수업 외에 복습해야 되는 시간도 최소 2시간은 잡고 공부를 하세요. 어쨌든 파이썬도 언어니까 영어 공부할 때 생각하시면 파이썬 하루 2시간 공부하는 건 그렇게 막 어려운 일은 아니죠.